자, 우선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은요, 세종이 지은 작품이고 서사시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총 1장에서 12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사시고요. 중간에 2장부터 124장까지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124장은 구가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줄, 두 줄. 그리고 이 2개의 구가 대구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적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등장하는 1장과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장인 125장만은 대구 형식에서 벗어나져 있습니다. 자, 이 서사시라고 하는 장르는 시들 중에서 우리가 서정시와 서사시로 내용을 구분하는데, 서정시는 화자의 감정을 다루는 시라고 하면 서사시는 마치 소설처럼 감정이 위주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하는 걸 위주로 쓰는 애들이 서사시야. 그럼 세종이 왜 서사시의 형태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을 쓰라고 했는가? 자, 서사를 널리 알리는데 노래로 부르게 해서 알리려고 소서시 형태를 쓰게 한 거야. 그럼 여기에는 보통 어떤 사건이 들어갔느냐? 자, 이 용비어천가의 목적이 요 3가지입니다. 새 왕조의 정당성 부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라고 하는 건 기존의 고려에 왕씨성을 가졌던 왕조를 이씨성 가진 애들이 역성, 성으로 뒤집어가지고 왕권을 바꾼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널리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야지 백성들이 이씨 왕권이라고 하는 거에 적응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반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새 왕조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조선을 건국했던 6명의 임금을 영웅화, 신격화 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6 임금의 일련의 사건들, 영웅의 일대기처럼 그 사건을 시로 만들어서 노래로 퍼뜨리게 하려고 만든 작품이라서 서사시 형태로 쓰게 시킨 거야.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쓰게 시킨 서사시고 125장 구성이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럼 세종은 왜 이런 용비어천가를 창작하게 했는가 하면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씨 왕조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쓰게 한 거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조선 왕조의 창업이 이씨 성들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역사적 흥망성쇠의 순리를 따라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함으로써 사대부들에게는 충성심을 자극하게 하고 백성들이 이반을 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너네는 왕씨 성을 가진 왕들을 업고 만든 애들이잖아. 정당성이 없어.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려 회복운동 이런 거 백성들이 벌이면 골치 아프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그 글자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이 사람들이 그럼 백성들이 잘 읽는지 쓰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훈민정음 실용성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널리 퍼뜨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후대 왕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자, 이 경계라고 하는 건 권계로 고쳐도 좋습니다. 권하고 경계하는 것. 그래서 후대 임금들, 우리 6 임금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희들도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서 잘된 일은 본받고 잘못된 일은 경계하면서 살아간다면 조선이란 국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해서 후대 임금들이 앞선 6 임금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거 배우고 고칠 거 고치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 알겠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저러한 의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왕조 창업 과정에서 보여준 선조의 영웅적인 업적들과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밝혀서 왕조가 바뀐 것에 대한 정당성도 부각해주고
후대 왕들에게 왕권 계승의 자세를 일깨우게 하려고도 지은 작품이다. 그래서 총이 125장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용비어천가에서 125장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내. 근데 보통 자주 나오는 게 1장이랑 2장 그리고 125장이에요. 125장도 잘 안 나와. 1, 2장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 125장만 볼 겁니다. 저 125장 전체 다 보면 수업이 끝나질 않겠죠. 자, 1장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장은 대꾸라고 하는 걸 안 지킵니다. 2장부터 지킵니다. 자, 1장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게 1장입니다. 그럼 얘를 해석해 볼게요. 해동 육룡이 나르샤. 자, 해동은 발해의 동쪽이란 뜻입니다. 해동, 발해의 동쪽. 그래서 한반도를 얘기해요. 한반도 땅. 예전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 이 한반도 땅에서요. 6명의 용이 나르시여. 자, 이 6용은요. 진짜 용이 아니고 은유법입니다. 조선 창업의 주역이었던 6명의 임금을 용에 비유한 표현이고요. 한자어죠? 그러니까 이어적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격조선 앞말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이가 붙었고 이 육룡은 굳이 쓰자면 이렇게 예디응으로 써줘야겠죠. 오케이? 이어쓰기는 앞에가 한자라서 안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샤입니다. 샤자 동그라미. 자, 이 샤라고 하는 애랑 시라고 하는 애가 있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자, 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말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가 올 때 시자가 붙고요. 샤라고 하는 애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가 올 때 붙습니다. 자, 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여선용이죠. 여선용은 여섯 임금을 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섯 임금은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날, 시, 요런 형태인데 뒤에 어말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샤가 와야 돼. 자, 샤가 왔을 땐 어떻게 한다? 뒤에 어말어미 생략한다. 그죠? 그리고 이어적기 했으니까 앞에 리을이 초성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선생님 샤면 샤지 왜 날, 샤예요? 으는 왜 들어가요? 자, 지금도 먹다라고 하는 단어에 선어말어미 시자 집어넣으면 먹시다야 먹으시다야? 먹으시다지. 자, 앞말이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끝나면 시나 샤가 바로 못 붙어요. 그래서 모음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럴 때 붙는 모음을 매개모음이라 그럽니다. 매개체 연결해주다 라고 하는 뜻의 매개모음. 그래서 날다의 용언 어간에 매개모음 으자가 붙고 선어말어미 샤자가 붙어서 주체를 높여준 거고 이 뒤에 어말어미가 아자가 붙는데 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 생략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죠? 해석하면 한반도에 6 임금님이 나르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늘이 주는 복이시니 해서 이것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사용이 됐고 뒤에 자음이 왔으니까 샤가 아니라 시가 쓰인 거고요. 이니라고 할 때 이니는 이다 이고 이니 해서 서술격 조사가 활용형 형태라서 여기는 서술격 조사가 쓰인 거고 앞말에 자음 왔으니까 자음이 쓰인 서술격 조사. 자, 이어쓰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말이 한자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 니라고 하는 애는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인데 앞말이 원인이고 뒷말이 결과를 나타내주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6 용이 6 임금이 나르시어서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마다 전부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고성이 동부하시다. 자, 이 이자 비교부사격 조사야. 자, 현대 비교부사격 조사 아까 둔기계 애자도 비교부사격 조사라 그랬지. 현대에 와서 얘네들은 다 뭘로 바뀌어? 와와 과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고성과 동부하시니 란 뜻입니다. 자, 고성은 옛날 성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느 성인을 얘기하냐? 중국 역대 임금들, 제왕들, 황제들을 저 고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다라고 했어. 같을 동자야. 그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야. 자, 해석해보면 한반도 땅에 6 임금이 나르시어.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고성과 서로 꼭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에 시자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된 거죠. 자,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한반도의 조선을 건국한 6 임금은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잘 보면 중국의 역대 제왕들의 행동과 같은 거다. 중국 역대 제왕들도 하는 일마다 천복이었다. 이러니까 중국에서 국가를 건설했던 저 제왕들과 저 육룡은 같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저 인물이, 저 6 임금이 조선을 건국하는 건 당연한 절차였던 거죠. 이 주장대로면. 알겠죠? 중국의 제왕들과 저 6명이 같다. 왜 그러나 봤더니 저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이 따라주더라. 그 이유는 저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걸 건국하는 게 정당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저런 말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 잘 보세요. 한반도 얘기했고 육룡 얘기했고 주격조사 2가 쓰였는데 앞에 자음이 이어적기 안 돼요. 한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용언 날다의 어간 붙었고 매개몽 으자 붙었고 샤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가 아라고 하는 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왔고 얘는 생략한다. 그 다음에 천복 이신이에 이다 이고 이니 서술격 조사가 붙었고 앞말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자음이가 왔고 앞에 한자어기 때문에 이어쓰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쓰였는데 그 이유는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가 오기 때문에. 고성이 자 해서 이 이자는 비교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현대 풀이로는 과나 와로 해석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옛날 중국 역대 제왕들과 동부하시다 해서 하다라고 하는 두의 뜻이죠. 지금의 용언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붙었어. 왜? 뒤에 어말어미가 니자가 붙으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2장 볼게요. 자, 2장부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냐면 대꾸를 이룬다 그랬죠.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 멜세.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세. 자, 여기 대구가 서로 마주 보죠.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내이 일어 바라에 가나니. 마주 보고 있는 구조죠. 이 구조가 2장부터 124장까지 쭉 연달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불휘 깊은 남근 해서 자, 불후이 이모음으로 끝났죠. 이모음으로 끝났어요. 뒤에 주격조사 붙어야 되는데 쓰니 안 쓰니?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안 쓰죠. 불휘는 뿌리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보시면 불휘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생략했다. 그래서 해석하면 뿌리가 라고 해석합니다. 주격조사 가 붙여줘야 돼. 깊은 이어적기 쓰였죠. 뿌리가 깊은 남근 해서 저 남근은 나모은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모라고 하는 단어가 기역 고경체언입니다. 자, 우리 기역 고경체언은 어떤 특징이 있냐? 뒤에 자음이 올 때는 그냥 나모로 계속 쓰여요. 그런데 뒤에 얘처럼 모음이 이렇게 오게 되면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끝에 모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역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역 고경체언은 다른 말로 기역 덧생김체언이라고도 해요.
그럼 미음만 남은 상태. 오는 없어지고 기억이 더 생겼죠? 그리고 이어적기 적어주니까 은 할 때 요 초성 자리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나모라고 하는 기억 고경체언, 기억 덧생김체언이라고 하는 애가 모음이랑 만나서 기억이 덧생긴 형태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나무는 이렇게 되겠죠.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어가 깨졌습니다. 이때 은은 보조사 은이에요.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람에 아니밀세 해서 바람에 끊어적기 적어보면 바람에가 붙었죠? 자, 여기서 부사격 조사가 앞말이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아이자 부사격 조사가 왔어요. 근데 부사격 조사는 얘들아 처소 부사격 조사도 있고 원인 부사격 조사도 있고 비교 부사격 조사도 있고 해서 해주는 역할이 다 달라. 그래서 그것까지도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N은 처소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원인 부사격 조사예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 이 뒤에 will이라고 하는데 위다가 움직이다라는 뜻이야. 나무가 안 움직여 이런 뜻이야. 자, 나무가 움직여요. 그 원인은 뭐? 바람 때문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바람이 흔들림의 이유입니다 해서 얘는 원인 부사격 조사야. 처소 부사격 조사랑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바람에 아니 밀세 미다 움직이다. 자, 여기에 어미 활용이 리을세로 활용했는데 리을세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와 같이 앞에가 이유임을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자, 해석해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이 움직임으로 안 움직임으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자, 꽃 동그라미 받침에 뭐 쓰였어? 지읒 쓰였지. 자, 받침에 지읒을 썼다는 소리는 팔종성법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안 썼어요. 자, 이런 걸 종성부용 초성이라 그래요. 초성을 다시 사용하는 형태로 썼다. 초성에 오는 글자를 종성에다 갖다 썼다. 표의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용비어천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듀코라고 하는 애는 디귿 다음에 이하여유가 붙었죠? 현대어로 오면서 얘가 지읒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근대국어에 이런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바뀌는 단모음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면 이런 키읔은 기역과 히읗이 결합돼서 소리가 난 거잖아. 그치? 이렇게 기역, 히읗이 거센 소리가 된 상태의 발음을 적었던 게 중세의 표기인데 이걸 이 두 개로 다시 나누는 재음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좋고 얘는 히읗 다음에 기역이 온 거지. 그래서 재음소화 현상을 거치면 현대국어 좋고가 됩니다. 국외음화 적용되고 그 다음에 단모음화 적용되고 재음소화 적용되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 자, 여름 끊어 적으면 이렇게 되죠. 음자 동그라미. 이거 명사 파생 전미사야, 명사형 전성어미야?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얘는 열다, 열리다. 이 열리다라고 하는 단어에 어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열매가 열리다 할 때 그 그리고 거기에 명사를 만들어줘야지. 열리는 애, 열리는 물건, 명사를 만들어줘야지 명사파생 전미사를 만든 애야. 그래서 여름이란 형태가 된 거거든. 자, 열리는 물건,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 썸머가 아니라. 자, 하나니. 자, 이 하다니까 많다. 바람이 안만 불어도 쟤는 안이 움직이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 많으니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셈이 깊은 물은 자, 셈이 이어적기 쓰고 있고 앞말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2 붙었고요. 깊은 이어적기 했죠.
물은 자 물이라고 하는 애도 미음, 비읍, 피읍 밑에 으 모음이 자 이제 중세 지나면 뭘로 바뀔까? 우로 바뀌는 원순 모음 현상이 일어나는 애겠죠. 근데 이때 원순 모음 아직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리고 보조사 은자가 붙는데 앞말에 음성 모음 왔으니까 음성 모음 은자가 왔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세 가물에 자 이 애도 원인 부사격 조사예요. 자 물이 그치는 원인이 바로 뭐야? 가뭄이잖아. 그치? 가뭄이 원인이라는 거야. 자 가뭄 양성모음 양성모음 모음조화 계속 부사격 조사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가물에 아니 그칠세 그치다 라고 하는 단어에 리을세자 써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음이 써준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아니 그치기 때문에 내히이러 바라레 가나니 자 내히라고 하는 단어의 이 내는 흐르는 물이란 뜻이고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히읗 종성체언 뒤에 이런 식으로 모음이 오게 되면 히읗이 튀어나와서 적혀야 돼요. 기역이나 비읍이 디귿이 오면 키읔이나 티귿으로 적히는 게 히읗 종성체언의 특징이고 만약에 이거 이외에 자음이 왔다. 우리 아까 나라 그럼 나랏해서 시옷이 왔지. 그때는 히읗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근데 여긴 모음이 왔으니까 튀어나온 거야. 내가 이뤄 바르레 해서 이 바르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용비어천가가 쓰였던 당시에 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랑 바르리란 단어는 같은 의미고요. 심지어 저 바다는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바르리란 단어를 썼는가? 자 이거 세종이 시켜서 국가에서 만든 문헌이지. 자 이때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단어랑 바르리란 단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 바르는 귀족층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헌 자체가 이제 궁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조금 더 귀족층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바다라고 하는 말도 15세기에 있습니다. 히읗 종성체언으로.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의미로 쓰이는 애다. 자, 그 다음에 양성모음 양성모음이니까 애자가 아이자가 붙는데 자, 얘 별표. 자, 바다에 가나니 하면 바다가 원인이라는 거야? 아니면 도착하는 장소가 바다라는 거야? 도착한 장소가 바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인 부사격 조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처소 부사격 조사야.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뿌리 깊은 해서 뿌리라고 하는 이모음 뒤에는 주격조사 안 쓰죠. 그 다음에 깊은 이어적기 썼고 나무는 기역 고경 체언이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해서 애가 원인 부사격 조사 양성모음과 모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애 아이자가 붙었다. 밀세, 리을세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이렇게 해석한다. 바람의 아니 움직임으로 꽃 좋고 자 꽃 종성부용 초성을 쓴 거다. 팔종성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 음소적 표기 표의적 표기라고 한다. 음소적 표기나 표음적 표기가 팔종성법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국외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얘가 국외음화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단모음화가 이루어지고 재음소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말이 된다. 여름에 음이라고 하는 애는 열다라고 하는 용어 어간에 명사 파생전미사로 들어간 애다. 그래서 열리는 물건, 명사로 만들어준 열매란 뜻. 하다, 많다라는 뜻.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해서 이어적기 써줬고 앞말에 자음 왔으니까 주격조사 이라고 해서 자음 있는 애 쓰였고 깊은 이어적기 써주고 물은 같은 경우는 아직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써준 은이 나타나게 됐고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물의 아니 그침으로 해서 얘도 모음 조화 지켜주고 있고 여기에도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다. 리을세 종속적 연결어미 이유를 나타내주는 애.
내히러 발아래 가느니 히읗 종성체언 뒤에 모음 왔으니까 히읗 튀어나와서 적어주고 앞말에 히읗이 있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난 걸로 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자를 집어넣어줍니다. 발을에 이어적기 써주고 있고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쓰는 모음 조화를 지켜주고 있고 이때에는 원인부사격이 아니고 처소부사격 조사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자, 요거 해석하는데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 위에 체크해 두세요. 자, 저거 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얘기해요. 바람과 가뭄은 시련 고난을 얘기합니다. 꽃, 열매, 그리고 내가 이뤄 흐르는 물이 되어서 바다까지 간다 하면 문화의 융성, 왕조의 번영을 뜻해요. 해석해보면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문화가 더욱더 융성해지고 왕조가 번영해진다라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125장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25장은 대구의 형태가 아니죠.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한수북에 누인개국하셔 복년이 가없으시니 성신이 니으셔도 경천근민하셔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아 아르소셔 낙수에 산행가 있어 하나빌 믿으니까. 자, 요거 해석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조선시대 수도는 한강 북쪽, 지금 현재 경복궁 위치, 청와대 위치에 수도를 정합니다. 자, 이 공간을 뭐라 그러냐? 한강 북쪽이라 그래서 한수북이라고 합니다. 한수가 한강이야.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이 125장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후대 임금에게 권계하는 말로 사용이 됐는데 이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고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사를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데 낙수에 사냥을 하나비를 믿으니까. 자, 얘는요. 옛날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 그래서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도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태평청대, 요순, 우탕이라고 하는 임금들이 요임금, 순임금, 무임금, 탕임금이 다스리던 그때 시대를 얘기하거든. 요 하나라에 임금이 한 명 있었어. 태광왕이라고. 근데 이 태광왕이 태광왕 할아버지가 우왕이에요, 우왕. 자, 요순, 우탕. 자, 요 시절이 태평성대 시절이라 그랬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했던 임금이야. 그래서 이 태광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할아버지 덕만 믿고 자기가 임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낙수에 사냥을 갑니다. 낙수는 지역 이름. 그래서 태광왕이 어떻게 됐냐? 자기 밑에 있었던 제후 중 한 명한테 폐위당해요. 폐위당해. 그래서 요 고사를 활용해서 마지막 문장을 썼기 때문에 이 태광왕 고사는 알아둬야 돼. 태광왕은 뭐한 사람이라고? 할아버지의 덕만 믿고 임금이 됐는데도 놀러만 다니다 밑에 사람에 의해서 폐위된 사람. 요거 두 개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해석이 됩니다. 자, 천세후에 미리 정하신 천세는 굉장히 오래전 옛날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옛날, 천세우희 이랬는데 여기서 우라고 하는 뜻은 위아래 할 때 위랑 유사한 뜻이거든. 근데 얘들아, 위는 반대말인 아래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우는 반대인 아래가 없을 때 쓰는 말이야.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얘들아, 어른한테는 윗어른이라 그래? 웃어른이라 그래? 웃어른이라 그래. 그치? 그 우자야. 자, 이때 이 우는 히읗 종성체언이고요. 자, 위아래 개념이기 때문에 무정명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 무정명사 뒤에 의가 왔네. 원래 의는 유정명사 뒤에 오는 관형격 조사잖아.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관형격 조사가 아니란 뜻이죠. 무정명사 뒤에 의가 왔기 때문에 쟤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로 해석할 때는 애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천세 위에 이런 뜻이야. 여기 히읗 종성 체언이니까 히읗 갖다 써준 거죠. 그지?
천세우에는 천년 전에, 천년보다 위에 이런 뜻이야. 천년도 전에 미리 정하샨의 샨자 체크해 주세요. 정하시온 이거든. 자, 얘는 모음이죠. 모음 앞에 시가 아니라 샤가 와야 되고 그럼 뒤에 오라고 하는 어마러미는 생략되죠. 그러면서 요 뒤에 니은이 갖다 붙은 거야, 어마러미로. 그래서 얘는 주체를 높여준 겁니다. 누가 정했어? 조선을 건국한 6 임금이 정한 거겠죠. 사실 조선의 수도는 정도전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는 정도전을 높여주는 거겠지. 어쨌든 누군가 정한 거야.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수북에, 한강 북쪽에, 여기에 애자는 처소보사격조사, 장소니까 누인 개국을 하셨다. 자, 누인 개국의 인자가 어질인자입니다. 이 누자는 누적되다 라는 뜻이야. 인이라고 하는 덕을 누적해서 국가를 열으셨다. 그래서 조선이란 국가는요, 한수북 위에 수도로 정한 게 이미 1000년도 전에 선조들이 정해놨다는 거야.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신 그 한수북이라는 장소에 덕을 쌓고 해서 개국한 것이 조선이다. 누인 개국하시어. 얘도 선어마러미 샤자 쓰였죠? 왜? 뒤에 어마러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어. 그래서 얘 생략했습니다. 복년이 가 없으시니, 복년은 왕조의 운수, 가가 없다 할 때 이 가라고 하는 단어는 끝을 얘기하는데 반치음 쓰였네. 반치음 언제 없어져? 반치음 언제 없어지니? 16세기 가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16세기 이전 문헌이란 뜻이야. 알겠지? 자, 끝이란 뜻입니다. 끝이 없으시니 선어마러미 시자 썼습니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1000년 전에 미리 정한 한강 북쪽에 덕을 쌓아서 개국을 하셔서 이 나라의 운수는 끝이 없습니다. 이 운이 너무 좋아요. 성신이 이으셔도 경천근민 하시면 더욱 구두시리이다. 자, 이 성신 체크하세요. 성자 신손이라 그래서 후대 임금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5장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바로 이 성신, 후대 임금에게 하는 말이야. 얘가 이 말의 상대이자 청자입니다. 자, 그러면 후대 임금한테 존댓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문장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머러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후대 임금이 이으셔도 해서 두음 법칙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반치음이 쓰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신이라고 하는 주어를 높여주는 선어머러미 샤가 쓰였고, 뒤에 어마러미는 아라고 하는 모음이 왔는데 샤 오면서 생략됐다는 거. 그래서 후대 임금이 이으셔도 경천근민 하시어. 자, 이 샤자도 성신이라는 주어 높여주는 거고, 하시아 해가지고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붙어 있는 거야. 자, 경천근민은 하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 근검하면, 근로하면, 근자가 뭐냐면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걸 근자라 그래. 그래서 후대 임금 당신이 이으셔도 하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노력해 주시면 더욱 부드시리이다. 이 국가가 더욱 굳건해지실 것입니다. 이자 동그라미. 얘가 상대 높임 선어마루가 쓰인 거죠. 듣는 사람이 성손이니까. 청자가 성손이기 때문에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어로 치면 비읍니다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구두십니다. 자, 이때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마러미, 그리고 이때 리는 미래시제 선어마러미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고요. 개세음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아 아르쇼서에서 임금님, 자, 이 하자는 앞에 있는 주어가 아니죠. 앞에 있는 대상이 높임의 대상일 때 사용하는 혹격조사예요. 그래서 극존칭, 님이란 뜻입니다. 임금님아 아르소셔, 아십시오. 자, 의쇼서라고 하는 건 임금에게 사용하는 아주 높임의 종결어입니다. 임금님 아십시오. 아르소서, 뭐뭐소서 이런 말 많이 쓰이죠. 낙수에 처소부사격조사가 쓰였고, 자, 이 낙수는 아까 우리 태광이 맨날 놀러 다녔던 곳, 사냥. 낙수에 산행 가 있어, 사냥 가 있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란 뜻이야. 앞에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르리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 줄여서 쓴 거야. 믿으니까 자, 이 동그라미. 임금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줘서 상대 높임 선어맘을 써줬는데 의문형어미니까 이가 아니라 이 써준 겁니다. 자, 의문형어미 가짜로 끝나 아계열로 끝나면 판정 의문문이라 그랬지. 자, 그래서 믿으십니까? 이런 뜻인데 서리적 표현입니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임금아, 임금님, 아소서. 낙수에 산행가 있으셔서 할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할아버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낙수에 사냥 가시면서 할아버지 믿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태광왕처럼 됩니다. 개하고 있는 거야. 경계하고 있는 거야. 자, 밑줄만 쳐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2장도 밑줄 안 쳤지? 쳤니? 아, 여긴 쳤구나. 자, 그럼 125장 밑줄 쳐볼게. 천세 먼 옛날이란 뜻. 히읗 종성 체언이고 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고 부사격 조사다. 정아, 샨,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샤가 붙었고 뒤에 어말어미가 생략이 됐다.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라고 하는 내용이 붙었습니다. 한수북의 애자 처수부사격 조사. 누인계국의 의미 알아두시고 하샨,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아라고 하는 모음 앞에 붙었기 때문에 샤 써주고 아는 생략했다. 복년이, 자, 복년도 한자어기 때문에 이어적기 안 합니다.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이어적기 쓰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뒤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썼습니다. 성신, 후대 임금님이 이으셔도, 자, 니으셔도라고 하는 애는 지금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데 안 적혀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으셔도의 셔라고 하는 애는 시어도라고 하는 어자 앞에 붙었으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이 샤가 왔고 뒤에 생략했고 이거의 주어는 성신이죠. 그치? 그래서 성신을 높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도자는 양보 종속의 연결어미다 그랬는데 그냥 이건 읽어두세요. 그래서 성신, 후대 임금이 이으셔도 경천근민만 하시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보살피면, 그리고 이거 하는 애가 또 성신이니까 주체 높임 샤자 써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당위종속적 연결어미다. 뭐 이 정도 봐주시고 더 구두리 시리다. 자, 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상대방도 성신이라 그랬죠. 성신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써줬고 리라고 하는 애는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현대성 개시랑 같다. 임금아, 하라고 하는 혹격조사 사용했어요. 지금 현대에는 없고 극존칭의 의미인 혹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닝금이라고 했으니까 두음법칙 적용 안 됐죠. 아르소셔 해서 의쇼서라고 하는 상대 높임 표현 쓰였고 낙수의 얘는 처소부사격 조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행 얘는 사냥이란 뜻입니다. 얘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원래 부사격 조사가 왔을 때 앞말에 우가 왔으니까 애가 와야 정상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모음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얘가 왔어요. 자,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추정컨대 앞말이 한자어죠. 그치? 한자어 뒤에 붙을 때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좀 등장해요.
가이셔 하나빌. 자, 할아버지. 리을은 목적격 조사. 르리라고 하는 애가 이모음이랑 붙으면 리을로 줄어들 수 있어. 믿으니까 해서 이어적기 사용을 했고요. 이시라고 하는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를 쓰는 건 얘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근데 아게어를 썼으니까 판정 의문문이고, 하나빌 믿으십니까? 여기다 대고 네 아니요라고 답변이 나오는 의문문인데 진짜 질문은 아니고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뜻이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